한국을 방문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주요 비핵화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0년 말까지 달성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타임테이블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 두 분께 북미 정상 공동성명에 나왔던 결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양 교수님은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왔다고 좀 보십니까?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 첫 만남에 적어도 이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예. 이것은 그 양 정상의 신뢰의 표시 아니겠냐 생각되고 간단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 불신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그 불신에 있어가지고 문제 해결의 출발은 뭐냐? 신뢰겠죠. 그런 차원에서 양 정상이 신뢰를 쌓았다. 그렇죠. 서로 원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또 거기서 그 공통점 네 가지 합의했다. 이런 차원을 봤을 때는 양 정상의 신뢰 구축 이것을 우리가 가장 높게 평가할 대목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예, 사실 제가 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게 과연 이번 공동선언이 이전에 북미 간의 합의하고 뭐가 다르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가 볼 때 결정적인 다른 것은 북미의 정상이 서명한 문건은 처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뭐 차관보 수준 또는 장관급에서 합의한 문서들이 몇 개 있었지만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합의한 문건은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강조해야 될 거. 그만큼 이제 이번 합의의 어떤 실행력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양 교수님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그 한반도 평화 정착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목표를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신뢰가 뒷받침되지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문건의 내용보다는 신뢰가 쌓여가는 게 더 우리가 이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우선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의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은 북미 정상이 만났으면 그렇다면 그 어려운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좀 더 완전한 비핵화에 근접한 좀 더 구체적인 말이 나왔지 않아야 됐겠냐 이런 비판인 건데 어떻게 좀. 근데 이제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제 국내 연구자들은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을 정리할 때 이 개념 속에 검증 가능한 그리고 불가역적인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거든요. 예. 완전하게 이제 끝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증 절차가 없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이제 국외 반출까지 했다면 그게 정말 어떻게 됐는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연히 검증 가능한 방식이 중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북한이 이렇게 이제 핵을 다 폐기를 하면 다시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 핵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가지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도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제 북한 김정은 체제가 국제사회에 이제 정상적인 어떤 책 있는 국가로 나오고 그러면서 또 북미 간의 관계도 많이 개선이 되고 또 남북 관계도 개선이 되고 또 국제사회하고 많은 이제 교류를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핵을 만들 동기라 그럴까요? 그런 동기부여 자체를 안 갖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북한은 핵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비핵화 관련된 어떤 목표 달성 관련해서 접근할 부분도 있지만 경제라든지 사회 문화 이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도 동시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하고도 관련돼 있고
또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다양한 경로도 한번 함께 고민해,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안에 CVID가 포함이 됐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판적인 입장을 한 번 더 대변을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전날까지 우리의 목표는 CVI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에 CVID가 명시되고 예. 또 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압축된 시간표 이게 또 명시되고 또 이 비핵화 체제 보장에 대한 초기의 조치 이게 또 명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나 천만에 있어 가지고 또 정상회담 여기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명시한다. 그건 이제 역대 정상회담에서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공동성명 안에 폼페이오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북미 간에 고위급 실무회담을 개최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보면 될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이제 임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CVID와 완전한 비핵화 많은 전문가들이 CVID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 단지 영문에 있어가지고 불가역적인 검증 가능한 이것만 빠진 것이 다르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저도 정상간에 있어가지고 완전한 비핵화 이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을 생각이 들고 우리가 쉽게 남녀 간에 사랑이 있어가지고 예. 우리가 철수와 영희 만수가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철수가 영희를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오늘 보니까 아 영희가 정말 진정성을 알 수 있고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 만수가 철수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야. 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어찌 보면은 철수 입장에 왔을 때는 너 해방군이야.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좀 주목된 발언이었고 관심이 가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그 북미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그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가 예. CVID다. 이걸 다시 이제 또 재확인을 했다고 했죠. 해줬고요. 예.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북한의 그 추가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 예. 이 조치에 따라서 어떤 경제 지원이라든지 제재를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 비핵화 조치 후 예. 제재 완화, 경제적 보상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미 훈련 중단과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한미 훈련을 중단하겠다. 이거는 아주 뭐 그 명확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 8월 말에 그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이 열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2개월 그 사이에 북한이 상당히 의미 있는 비핵화 초기 단계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방안을 논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이게 비핵화 진전과 동시에 북한을 좀 더 이렇게 국제사회와 통합시켜서 예. 북한의 밝은 미래도 보장하고 또 북한이 더 이상의 어떤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한미 간의 그 공조가 이제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또 보여지는 부분도 저한테 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예. 네. 양 양 교수님. 교수님께서도 예. 네, 저는 그 이 폼페이오 장관에 네. 대해서만 핵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기타 이제 권오 외상이라든지 우리 강경화 장관 이에 대해서는 우리 임 박사님께서 아주 자세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뭐냐면 이 싱가포르 성명이 나온 배경 예. 그것은 한미일 동맹과 협력이 있었다. 토대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 에 뭐냐면 이 싱가포르에서 공동성명 이것은 세계사적인 전환기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한미일 동맹 모두가 CVID 이것이 목표다. 이것을 분명한 것이죠. 그다음 지금은 이제 앞으로도 이런 한미일 동맹 이것은 확고할 것이다. 또 더 나아가지고 이 북한을 다음 조치 이것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이야기 중에서 특히 아마 다음 조치라는 것은 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체 이게 해체 아니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조치를 기대한다. 이것이 핵심이고 우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히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질문 했는데 핵심적인 문제는 이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지 않았다. 단지 이 문제는 한미 군사 당국이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다. 네. 이것을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한미 군사훈련 관련해서 고노다로 외무상도 북한이 행동을 취할 때 중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반복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진지한 대화가 북한과 진지한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안 하겠다. 근데 이제 진지한 대화 과정뿐만 아니라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 초기 이행 조치를 지켜보고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응하지도 않고 또 초기 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한미 군사훈련 다시 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한미 군사훈련 중단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한미일 3국의 이제 외무 장관들은 이 부분이 워낙 민감한 이슈니까 우선은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한미 동맹의 문제고 또 한미 동맹 중에서도 이제 군사 당국 간에 한국과 미군의 군사 당국 간에 이게 논의할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한 2, 3개월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기본 원칙적으로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대화에 나오고 또 비핵화 조치를 초기 단계 조치를 한다면 그 한미 군사훈련은 이번 훈련은 중단된다. 그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재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이제 비핵화의 진전인데 그 과정을 어느 정도에 이뤘을 때 또 제재가 좀 완화될 것이고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 언론이 우리 이 국민들 국제사회 목소리를 대변해서 질문했잖아요. 물론 여기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예. 이번에 논의 안 했다 손 치더라도 예.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또 폼페이오 장관의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 좀 더 명확할 수 있는 대목이 있고 예. 그다음 지금 이제 임 박사님 말했는데 이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니까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괌, 두 번째로는 북한의 안보 우려사항, 세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예.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간단합니다. 괌에서 발진하는 4대 전략자산, 동원한 한미 군사훈련은 안 하겠다. 북미 간의 대화 와중에는 하지 않겠다. 이것을 다른 말을 하면은 4대 이 전략자산이 동원 이과 관련해 가지고 이 동원되지 않는 기타 다른 훈련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과 연관된 거는 안 할 것이고. 이제 그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워게임 원운하면서 비용이 많이 그렇습니다.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4대 전략자산.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4대 전략자산은 뭐냐면 핵 추진 동력에 의한 핵 항공모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핵과 관련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북미가 논해서 비핵화에 위반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시겠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규모의 훈련에서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북한의 안보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거 다 감안해 가지고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 아니냐.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면 추정이지만도 좀 더 한미 군사 당국이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주 지금 이제 비핵화 제재에 관련해 가지고 이 경제적인 지원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경제적인 해제 문제와 경제 제재 해제 문제와 경제적인 보상 문제는 별거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해제와 보상이요. 여기서 뭐냐면은 북한이 예를 들어 가지고 동결, 불능화, 폐기 이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경제적인 보상은 없다는 것이지 여기에 이런 함이 있어 가지고 경제 제재 해제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북한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핵과 관련된 이 전문가들이 사찰이라든지 또는 검증이라든지 이런 단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실질적인 비핵화 정도 된다면 그 단계에 있어 가지고 경제 제재는 해제해 줄 수 있다. 예. 우리가 경제 제재 하면 3단계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도주의적인 문제와 관련된 아주 낮은 수준의 경제 제재 해제가 있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주민들,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이겠죠. 이거와 관련된 제재 해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고도의 기술,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해야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이런 비핵화 조치 수준에 따라 가지고 낮은 단계부터 점점 높은 단계로 제재를 보상도 완화해가는 이루어질 것이고 제재도 점점 더 완화해 갈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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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봤을 때 경제 제재를 갖다가 부분적으로 완화 이것은 뭡니까? 차후에 북한이 다시 핵능력 고도를 간다면 언제든지 가역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볼 때 미국 입장에서는 손실이 없다는 것이죠. 그 요 부분을 예.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폼페오 장관이 한 발언을 보면 그 이제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언급하지 않고 유엔 제재를 언급했습니다. 네. 유엔 제재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어떤 비핵화 조치와 관련된 검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 예. 말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그러면서 검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엔 차원의 제재는 그 검증과 좀 연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제가 판단을 지금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이고 그 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유엔 제재가 2016년 초부터 이제 굉장히 한 4차례 정도 강력한 유엔 제재가 취해졌는데 유엔 제재가 대부분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인도 지원까지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 또 그동안 이제 대북 제재를 취할 때는 민생은 제외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2016년부터 민생까지 포함한 제재를 국제사회가 취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보면 이 북한이 비핵화 관련된 의미 있는 조치를 하고 또 검증도 잘 끝나면 이런 우선은 유엔 제재들은 2016년 이전 상태로 돌릴 수도 있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트럼프, 그 폼페오 국무장관 한 발언을 봐서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그 한미 군사훈련도 그렇고 대북 제재 완화 부분도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조금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결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북한이 어떤 초기 조치들을 취해 주느냐 이런 것도 지켜보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여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연 이제 미국의 여론이라든지 또 우리의 여론, 국제사회 여론이 북한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 비핵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만약에 여론이 그런 평가를 해준다면 좀 빠른 시간 안에 제재도 해제하고 또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관련해서도 보다 명확한 입장을 지금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정치도 여론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가변성이라는 걸 좀 감안한다고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 상당한 가변성을 지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분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좀 그렇게 유동적인 게 있고 여론을 봐야 된다. 그리고 뭔가 직접적인 경제적인 보상까지는 없고 제재 해제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딱 워딩만 놓고 보자면 기자 질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 후에 제재 완화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이 말도 참 부분을 해석하기 나름일 것 자꾸 같은데. 불분명해지는 것 그 같아요.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임 박사님 잘 말씀했는데 예. 이런 폼페이오 장관의 이야기는 그 완전한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무게 중심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비핵화에 대해서 불가역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20% 정도 수준 되면은 경제 제재 완화, 부분적 완화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완벽하게 예를 들어 CVID 수준에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이 사찰, 검증 다 끝나는 이후에 제재를 해제한다. 북한이 북한도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죠. 안 받아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임 박사께서 아마 이런 그 이 제재 이런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 수준에 걸맞게 아마 제재 완화도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아까 같습니다. 고노 장관의 말 중에 WMD와 ICBM 폐기 위한 중요한 프로세스가 시작됐단 말을 했는데 그 과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속했던 어떤 그 폐기 그러니까 미사일 폐기라는 것이 동창리 ICBM 뭐 발사장으로 그렇죠. 시험장으로 확인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만약에 되었을 때는 뭔가 그에 해당하는 양 박사님 말대로 어떤 제재, 어떤 해제가 좀 있을 것이다, 완화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오늘 또 이제 말씀 안 한 내용 중에서 언급 안 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직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을 아직 안 했다. 예.
또 그리고 제재 완화도 안 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럼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그 여론이라든지 어떤 국내 정치를 다 고려한 발언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북한이 과연 이런 중요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그 어떤 대가라 그럴까요? 보상으로서 과연 가져간 게 뭘까? 그러니까 인센티브죠, 일종의.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 군사훈련 중단도 명확하지 않고 제재 보장도 아직 안 했다고 하고 제재도 안 하고 그러면 북한이 지금 이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 그걸 지금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지금 거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이 그걸 과연 지금 용인을 하고 일방적으로 계속 비핵화 조치를 취할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중앙통신 나온 내용이 내용 중에 보면 자기들은 이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논의했고 어느 정도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제 북한이 계속 주장해 왔던 거고. 근데 이제 오늘 또 기자의 내용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명확한 답변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우선은 이제 이 한반도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관련해서 북미가 합의는 했는데 각자의 국내 정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약간 여지를, 그 해석의 여지를 지금 인정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제재와 이 체제 안전 보장 관련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초기 단계에 북한의 어떤 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이건 상응하게 분명히 따라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계속 비핵화만 계속 조치만 하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는 우리가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이게 좀 약간의 모호한 부분들이 남겨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뭐 수주 또는 수일 안에 진행될 여러 가지 또 조치들을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문제나 제재 완화 시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분들께서도 모호해야 하는 그런 어떤 그 발언들을 종합해 보자면 다 여론을 좀 감안해서 그걸 가변성들을 감안해서 이후에 그걸 보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우리 그 한미 이거에 대해서는 여론 사회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겁니까? 국민들 직접 목소리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 입장에 또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과거에 보면은 지금 이제 과거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거는 뭐냐니까 먹튀 논제입니다. 과거에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 해놓고 하는 대가를 해가지고 뭐 중유 50만 톤 또 뭐 그에 대한 상당한 그 뭐 식량이라든지 비료라든지 기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했는데 북한은 어느 날 갑자기 또 도발해가지고 했는 고도를 가더라. 이제 이런 측면에서 과거 다른 방식이 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경제적인 보상은 없다. 지원은 없다. 그러나 불가역적인 아닌 가역적인 경제 제재 해제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수단을 하겠다. 수단화하겠다. 그런 것이 미국의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북미 간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걸 한미일이 공유했다 이 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합의문 나오자마자 이제 어느 정도 제재 완화 뉘앙스를 비추고 있기도 하고요. 또 중국과의 공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이제 그 중국의 그 발언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해제를 하거나 완화를 하려면 또 다른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결의를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중국이 중요한 주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만약에 북한이 저렇게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미국은 당연히 제재 해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해제를 또 결의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면 미국이 또 어느 정도 호응할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또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예.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